지안과 효리 모녀가 청해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집 짓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효리는 보영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고, 지안은 정석과 함께 서울을 다녀오며 과거 동료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았다. 술에 취한 지안이 정석에게 여전히 좋다고 고백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20년 전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마침내 모든 이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효린의 집에서 행복해하던 모녀 앞에 들개들을 쫓아준 의문의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지안을 버리고 떠났던 친어머니 정문이었다. 해가 떠오르는 청해 바닷가에서 지안은 정석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갑작스러운 재회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지안이었지만 정석의 따뜻한 존재감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었다. 어젯밤에 한 말 기억해? 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안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여전히 좋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었다. 지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걸 왜 기억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어딘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솔직했잖아. 그때도 지금도 난 그런 지안이 좋아. 정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안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어머니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이 정석의 따뜻함 속에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우리 진짜로 다시 시작해볼까요? 지안이 수줍게 물었다. 첫사랑의 설렘이 40대 여성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꽃피고 있었다. 한편 효리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혼란스러워하며 화훼 농장을 찾았다. 보현은 그런 효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게 뭐야? 효리가 보현이 건넨 작은 화분을 바라보며 물었다. 희망화야.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꽃이지. 보현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너처럼 말이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효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뇌종양 진단과 할머니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보현의 따뜻한 비유 속에서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나도 정말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효리가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당연하지. 넌 이미 내 마음에 가장 예쁜 꽃을 피웠는걸? 보현의 고백에 효리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정문이는 미미할매의 가게에서 지안과 정식으로 마주 앉게 되었다. 2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가 두 모녀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만 정문이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궁금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너희가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혹시 내가 나타나면 그 행복에 방해가 될까봐. 정문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효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지안은 어머니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멀리서나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정문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효리는 보영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할머니의 등장으로 인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화가 났어. 엄마가 왜 할머니 이야기를 숨겼는지, 할머니는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효리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가족이라는 게 완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보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아빠도 엄마 없이 나를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거든. 나도 수술 받고 나서 더 건강해져서 엄마랑 할머니 그리고 너와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효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보현은 효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함께 할게. 네가 꽃을 피우는 그 순간까지. 정석은 지안과 함께 효린의 집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건축가로서 그는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집에는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정석이 지안에게 말했다. 효리를 위한 사랑,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간절함까지. 지안이 정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야. 정석이 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우리 함께 이 집을 더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가자. 그 순간 지안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지난 20년과는 다른 함께할 수 있는 삶이었다. 다음날 효리와 보현은 마을 시장에서 데이트를 했다. 효리가 수술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중 하나가 바로 보현과의 평범한 데이트였다. 뭐부터 할까? 보현이 물었다.
그냥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 효리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솜사탕도 먹고 사진도 찍고 손도 잡고 두 사람은 마치 10대 연인처럼 설렘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효리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고 보현은 그런 효리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수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데이트하자. 보현이 말했다. 약속? 효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보현이 새끼손가락을 걸며 답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해 보였다. 저녁 무렵 지안과 정석은 집 앞 정원에서 함께 별을 보고 있었다. 정석이 설계한 집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은 유독 아름다웠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안이 말했다. 당신과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런 시간을 보낼 줄은.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너무 어렸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지. 정석이 솔직하게 답했다. 이제는 달라요? 지안이 살짝 장난스럽게 물었다. 완전히 달라. 이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거든. 정석이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효리 수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옆에 있을게. 지안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정석의 따뜻한 약속 속에서 사라져갔다. 지안과 효리는 어머니 정문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색했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조금씩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효리야, 수술 잘 받고 빨리 건강해져라. 정문희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효리가 밝게 답했다. 저 정말 강해요. 엄마 닮아서. 지안이 효리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 순간 정석과 보현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수술 성공을 미리 축하하는 케이크야. 정석이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자. 보현이 효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비는 효리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 소설은 순전히 개인적인 뇌피셜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TVN 월화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 본방사수도 꼭 해주세요.